북한이 최근 공개한 자폭형 드론이 한국 방어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방부도 전시의 한미 핵심 자산에 대한 감시와 타격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서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모스크바 핵심부까지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도 큰 충격에 빠져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10일 북한의 드론이 정찰용에서 공격용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문가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이 자폭형 드론이 전시 한미동맹의 핵심 자산을 타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RFA는 이어서 북한은 지난해 7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정찰용 드론 샛별4와 또 공격용 드론 샛별9을 공개했고, 지난 8월 26일에는 자폭형 드론 2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이 자폭형 드론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8월 27일 미국 국방부는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석 한국대 드론산업협회 드론센터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드론을 평시에는 정찰용, 심리전용으로 사용할 것이며 전시에는 한미동맹 핵심 자산에 대한 감시, 정찰 및 타격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 그러면서 향후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드론에 접목하는 등 자율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위협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이 지난달 26일 공개한 자폭형 드론 2종 중 이스라엘 하롭을 닮은 자폭형 드론은 한국의 레이더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8월 26일 한국의 전차 K2를 닮은 모형을 자폭형 드론으로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상부에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폭발하는 자폭형 드론 공격, 이른바 탑어택에 대해서 한국군 전차 등이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이 드론 제작에 필요한 상당 부품을 해외에서 도입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북한 자폭 드론에 대해서 RFA는 지난 1일 북한이 이번에 드론을 공개하면서 대략적인 형상만 볼 수 있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어떤 드론을 모방했는지 전문가들은 금방 알아차렸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드론은 납작한 형상의 드론과 원통형 동체에 직사각형 날개가 달린 형상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 납작한 형상의 드론은 이스라엘의 하롭, 원통형 형상의 드론은 러시아의 랜식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RFA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롭을 닮은 납작한 형상의 드론은 길이 2.5m, 날개 폭 3m로 최대 비행거리는 200km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RFA는 이 드론은 아주 천천히 하늘에 떠 있으면서 탑재된 전자 강화 카메라로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목표물이 식별되면 지상 통제소의 명령 신호를 받아서 급가속해 자폭하는 무기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RFA는 또 이 북한의 납작형 드론은 형상은 하롭과 매우 비슷하지만 크기가 훨씬 작다 그러면서 크기가 작다는 것은 내부에 탑재 가능한 탄두나 배터리가 훨씬 작다는 것이고 장거리 원격 제어를 위한 위성통신 시스템도 넣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거리나 채공 시간은 훨씬 짧을 것이라는 것이 RFA의 추정입니다. 특히 RFA가 주목한 것은 이 원통형 드론으로, 이는 러시아의 랜시과 아주 유사한데, 랜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가장 신뢰하는 무기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RFA에 따르면 랜시는 AK 소총으로 유명한 칼라시니코프의 자회사 중 하나인 자라에서 개발한 무기인데, 우크라이나군이 이 드론을 포획해서 분해를 해보니까 부품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서 조달한 민간 전자 부품이었습니다. 자율비행이 가능한 이 비행 제어 장치와 전동 모터가 달려있고 동체에 비해서 날개가 아주 커서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 채공 시간도 꽤 긴 편입니다. 또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정찰 임무로도 쓰이고 카메라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운용병의 조종 실력이 좋다면 목표물 약점을 찍어서 그곳에 명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대 40km 정도를 날아가고 모델에 따라서 1에서 한 3km 정도의 탄두를 탑재하기 때문에 이 어지간한 대전차 미사일 정도의 파괴력은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RFA는 그러면서 랜싯의 최대 장점은 싸고 만들기 쉽다 그러면서 2023년 7월 러시아 매체들의 보도를 찾아보면 러시아는 민간이 보유한 대형 쇼핑몰들을 여러 개 통째로 인수해서 이곳에 생산 라인을 설치해서 랜싯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 2019년 초기 생산 비용은 300만 루블, 미화로는 3만 3천 달러 정도였지만 현재는 2만 달러 정도까지 생산 비용이 낮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RFA는 더불어 랜싯은 매우 저렴하고 운용이 쉽지만 위력은 꽤나 대단하다면서 러시아는 이 드론으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대부분의 전차 종류들, 그러니까 독일제 레오파르트 2를 비롯해서 세계 최강 방어력을 자랑한다는 M1A1 에이브람스 그리고 영국의 챌린저 2도 랜싯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최전선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포병들도 랜싯의 주요 표적인데 최근 러시아군의 포병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포병보다 이 랜싯 드론에 의존하는 부대가 더 많아졌습니다. 북한은 이 드론의 활약을 눈여겨봤을 것이고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유사한 무기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이비드 맥스웰 미 아티전략센터 부대표는 RFA에 과거부터 러시아 무기 체계를 도입한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측에 드론 기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미 영국이간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쿨링러 선임연구원도 RFA에 김정은이 지난 2021년 발표한 방위산업계획에서 드론 개발을 언급했고 2022년 한국에 감시용 드론을 보낸 만큼 한반도 분쟁이 있어서 드론은 잠재적인 군사적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내 사용은 물론이고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인 수출을 위해서 드론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영국의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벌어진 드론 전쟁이 북한의 군사용 드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자극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드론은 전통적인 탱크 보병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적에 대한 높은 공격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전쟁의 새로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RFA에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대남 전략에 본격 활용하기 위해서 드론을 개발하기 시작한 북한이 9월 첫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에 이번 전쟁 발발 이후에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감행한 이후에 북한이 큰 충격에 빠져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과 아주 가까운 곳의 시설들이 피격되었기 때문입니다. RFA는 현지 시간으로 8일 러시아 국방부가 격추했다고 주장한 드론의 숫자는 158대였는데 격추하지 못했거나 발견조차 못한 드론까지 포함한다면 이번 공습에 동원된 드론의 숫자가 200대가 넘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스텔스도 아니고 비행 소음이 아주 큰 데다가 시속 110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조잡한 드론이었음에도 러시아는 이 느린 드론에 대응하지 못해서 거의 모든 국경 지역의 일선 방공망이 뚫리는 굴욕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RFA는 이어서 이번 공습에서 크렘린이 가장 놀란 것은 모스크바 방공이 뚫렸다는 것으로 모스크바 남쪽 카시라 화력발전소가 드론에 피격됐고 모스크바 북쪽에 있는 코나코보 화력발전소도 드론에 맞아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크렘린에서 직선거리로 10km에 있는 모스크바 정유소도 드론 피격 후 가동이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 드론이 크렘린 정남쪽 방향에서부터 모스크바 시내 상공을 관통해 들어왔고 모스크바 북서쪽에 있는 코나코보 발전소의 명중한 드론도 모스크바 남서쪽에서부터 똑바로 북상해서 모스크바 서부 상공을 유의 통과해 목표물까지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RFA는 이는 우크라이나가 작심하고 모스크바에 이번 공습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드론을 날릴 경우에 다음번에는 푸틴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는 크렘린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는 러시아 최고의 방공미사일 방어군이라는 부대가
방공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의 그 허접한 드론에도 여지없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본 북한 김정은이 깜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북한은 방공망마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언제 김정은의 집무실이 있는 공간도 이 자폭형 드론으로 당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RFA의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구구절을 맞이한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 그러니까 흩들림 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야말로 저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전술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드론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든지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드론 제모만 배치해도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